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평소 때는 이제 도입 때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하고 멤버십 회원 뭐 저거 그런 거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이제 11월도 생각보다 이제 힘든 구간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그동안 그래도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다음에 뭐 통신주 이런 좀 말랑말랑한 것들로 엔터주들 이런 것들로 잘 대응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뭐 대응을 해서 시장 대비 방어하는 정도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걱정인 게 12월 배당락까지 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나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또 걱정이 되는 구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스클레이머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잘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말랑말랑한 것들 소프트웨어나 뭐 또는 뭐 바이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좀 괜찮았고 이제 경제 캘린더 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12월 19일에 있는 금리 결정이 있죠. 이때 미국도 금리 결정을 하고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도 지금 두려움에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2월 6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12월 6일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10년물을 통해 아니면은 이게 뭔가 여기서 크락션이 되면서 한국도 크락션 같은 어떤 크래쉬가 터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나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리까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고 살펴보면은 요게 변곡을 같이 그리고 있어요. 뭐 무조건 이제 100%는 아닌데 최근에 떨어지고 이게 과거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29일 날이 처음 꺾인 날입니다. 그럼 이게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이 초록색인 지수가 세게 반등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보통 이게 급하게 내려오면 한 보름 정도이고 급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배당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게 12월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안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파랑색이 쭉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버텨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12월 배당락 전까지 시달리지 않을까? 12월 말에는 어차피 이 세금 때문에 세금 회피 물량도 나올 텐데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이제 코스닥도 최근에 좀 반등했다가 과거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또 꺾여서 오실레이터가 꺾여 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특정 업종 강도 지수죠. 이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시장이 내려오고 이게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시장이 좀 올라갑니다. 그럼 최근에 이 11월 중순 이후로 요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했는데 요게 싹 꺾일 때 바이오가 이제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꺾일 때 기존에 잘 가던 것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방산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랑 엔터랑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돌았다. 밸류업까지 순환매가 돌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업종 쏠림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됩니다. 이 업종 쏠림이 시작된다는 거는 결국 올라가는 종목수랑 내려가는 종목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수가 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종목 간의 업종 간의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업종의 수익률과 하락하는 업종의 수익률의 편차가 커진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 들고 있으면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장이 시작됐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는 신용을 대부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금도 한 20-30%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요게 이제 올라갈 때 시장이 정말 힘들어서 현금이 있으면은 좀 그래도 버틸 만한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게 변곡이 될 때 또는 가끔씩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일부 업종만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된다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국내 금리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나 뭐 바이오 이런 쪽들이
견뎌내면서 나머지들이 이제 박살나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반등하는 구간은 이 붉은색이 올라가는 구간은 쉽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코스닥 구간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좋은 반등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경우는 이게 내려오는 구간에 보통 한 여기 오르는 폭이 못해도 한 10% 정도는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구간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건, 경제 캘린더 상으로 가장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시기가 당장에 이제 다음 주에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 전까지는 현금을 한 20% 정도는 확보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걱정은 이제 19일에 있고요. 19일에 이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금리 결정이 새벽 4시에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 뜨고 나면은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여기서 이거 다 맞고 나서 눈으로 봐야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배당락에 대한 어떤 이슈들 또는 세금 회피 물량이 끝까지 나오면서 그 세금 회피 물량을 저점으로 매수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전략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버텨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텨낼 수 있는 업종들을 고민해 보면, 이게 주도 업종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뭐 조선이나 또는 유틸리티나 통신, 엔터, 네카오는 소프트웨어랑 밸류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용이나,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따로 또 되어 있고, 로봇,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바이오와 방사는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시세를 가지고 3개월 수익률 가지고 이제 주도주를 찾는 것도 이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랑 밸류업이랑 조선이랑 전력기기, 현대엘리베이 이런 건 대북이에요, 대북. 이런 대북도 결국 트럼프 관련 수혜주잖아요. 그리고 엔터랑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강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엔터만 강하다. 바이오가 완전 이탈되어, 그 주도주에서는 좀 이탈되어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도주라는 게 각 구간별 상위 5%이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MDD가 20% 이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주도주들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힘이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서 계속 이제 돈이 돌고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건강관리나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엔터나 산업재, 전력기기, 로봇,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밸류업까지 돌아요. 다만 수급이 들어오지만 상대 강도가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화장품, 2차전지는 좀 피해야 되는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50여 개의 업종에 대해서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이제 상대 강도가 좀 센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전기장비, 조선, 생명과학, 비철, 그럼 이제 유동성 공급 컨셉이랑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유동성 공급 컨셉,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버틸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엔터 이런 것들이랑 전력기기랑 조선, 바이오 요 정도까지, 밸류업 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는데, 이 밸류업도 이제 걱정이죠. 12월에 배당락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12월 들어가서는 오히려 배당이 힘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15개의 업종을 한번 나래비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것들이 이제 강한지. 지금 오히려 금을 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금이 상대 강도가 제일 좋다. 금이 그다음 조선이 있고, 원전이 있고, 방산이 이제 1등에서 이제 뒤로 튕겨나왔죠. 최근에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 여전히 있고, 바이오가 상위권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컨셉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정리를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랑 게임, 그리고 미디어 엔터, 건강관리, 산업재 일부, 뭐 이런 것들은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버틴다고 해도 시장이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다 같이 힘든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라는 개념의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시장이 좀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초록색이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초록색이 내려온다는 거는, 이 상관관계가 내려온다는 거는 우리가 투자 전략이 좀 먹힌다는 건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관관계가 이 코스닥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는 최근에 이제 상관관계가 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재미를 못 보는 어떤 장이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대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고 12월 초부터 중순 좀 넘어서 연준의 금리 결정, BOJ의 금리 결정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거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면 배당락을 통해서 매수를 하면 내년 한 1, 2월에는 1, 2, 3월까지는 그래도 좀 랠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20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 야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떠면서 너무 이 관련주들이나 또는 이런 주식들이 빠진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두려운 구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종목군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면서 대응하되, 제 생각에 12월에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랑 BOJ의 금리 결정을 주식을 풀로 들고서 맞이하는 거는 좀 무모하다.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한 20% 30%는 들고서 BOJ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견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